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몹시 더운 월요일 오후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 함께하는 뉴스 다이브입니다. 오늘 월요일 일부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이슈 부국장 최혜정 부국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윤선 기자가 지금 오셔야 되는데 현재 연락 두절입니다. 오. 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영 안 오실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곧 오실 겁니다. 예, 곧 오신다고 합니다. 예,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덥죠.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네. 저는 차가 없어서 막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하는데 저 여기 한겨레 오는데 한 15분 걸었거든요. 아니 마을버스를 타셔야지 왜 걸어오셨어요? 공덕에서 걸어오셨군요. 네, 너무 더웠습니다. 역시 젊으시니까 포기가 가능하시구나. 급히 음료수를 막 이건 굉장히 파이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장윤선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네. 예.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중계를 전 시작 안 한 줄 알았더니 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예. 네. 너무 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세요. 지금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그럽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상도 내륙 지역은 지금 35도 넘어가는 곳들도 있고 한데 온열 질환 걱정됩니다. 그 지역은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난번 산불 피해 있었던 지역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뉴스들은 오늘 발생 뉴스들보다는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피고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내용들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들 보면 경향신문에서는 어깃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제가 조중동도 좀 훑어봤는데 동아일보 사설에서 궤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들도 많았고요. 만약에 이제 과거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이게 조사받으러 온 피의자가 저런 태도를 보였을 때 어떻게 했을까? 뭐 박은정 의원은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서 당장 긴급 체포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던데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겨레의 표현은 졸렬하다였습니다. 예, 그거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미리 스포를 이제 좀 아쉽네요. 네. 아니 뭐 다른 데를 먼저 언급하시길래 예. 왜 한겨레를 얘기 안 하시지 했고요. 그래요. 근데 좋아하시는 부국장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적당한 표현을 쓰느냐 찾기 나름인데 난 굉장히 좋은 표현이 한길에 있었습니다. 졸렬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좀 아쉽네요. 제가 먼저 가로챘습니다. 잘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냥 헛소리로 계속 일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이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불법 체포에,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불법 체포하려던 경찰이라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불법 체포가 아니었죠. 예.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었고요. 두 번째, 경찰이라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것도 팩트와 맞지 않습니다. 예. 특검에 이제 파견간 경찰들도 특검에 의해서 임무를 부여를 받으면 조사할 권한이 충분히 있는 거고, 지휘를 받으면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의 체포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게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이제 갔던 이유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를 위해서 갔던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는 연관이 없는 인물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주장을 합쳐 보면 이제 세 글자로 헛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이제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지 물타기를 하고 오전에는 조사받다가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와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안 그래도 덥고 안 그래도 러브버그 때문에 짜증 나는데 윤석열 때문에 더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우리 박성민 최고가 뭐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만 점심 이전에는 조사에 응했다는 것이고요. 점심시간에 뭔가 뭐 외부에 연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심경의 변화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내란 수계 윤석열 피고인의 첫 번째 검찰 특검 수사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현장 라이브를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요. 네, 습도 90%. 네. 하여간 그 더운 것도 더웠지만 러브버그가 계속 안경에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네. 그리고 시끄럽긴 엄청 시끄러웠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대통령 윤석열 뭐 계속 환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구속 막 이런 걸 계속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녹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 수가 여러 가지다. 오늘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행안위에서 그 취재해온 내용을 그 발언을 하는데 평산마을에도 맞아요. 마치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인형을 세워두고 집회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예전에 계란이 왔어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도 귀엽죠. 예, 앞에 가는 경찰 내 돈 5,000원 내놔 뭐 이것도 귀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고막이 터질 지경이고 앞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 피해가 큰데 경찰이면 경찰, 서울시면 서울시, 서초구면 서초구 어디도 대응하지 않아서 그냥 멋대로 그런 소리를 막 외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정말 너무 아쉬웠고요. 그 자체가 이제 스케치로 참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태도예요. 가보니까 서울고검은 물론이고 중앙지검도 그렇게 두꺼운 철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완전히 막 철벽처럼 딱 가는 주차장마다 전부 막아놓고 만차 딱 붙여놓고 지하주차장 원천 봉쇄. 그렇죠. 근데 그 고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라고 하긴 그렇고 반지하 정도 되는데 높이가 꽤 높아서 근데 거기도 이제 만차를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약간 한 30초 정도 멈칫하다가 위로 턴해서 올라와서 현관 앞에 바로 세워서 빛의 속도로 10초 만에 후루룩 들어갔거든요.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근데 쫄았어요. 쫄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법률적으로 어떤 애 저떤 애 다 떠나서 구속되기 싫은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요만한 아주 그냥 밤톨만한 뭐 여지가 생기면 그거라도 이용해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30일 오전 9시까지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휠체어 빌 때는 언제고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3일 얘기했다가 다시 1일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왜 10시냐. 모든 사람들이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왜 윤석열은 10시부터 시작인 거냐. 10시를 고집하고 있죠. 그것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법 위에 살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싫고 감히 어디서 경찰이 나를 수사해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을 해볼 때 구속만은 피하고 싶은데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못 피한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전형적인 아까 박재고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게 팩트에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제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머리에 박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개소리의 수법입니다. 아이고, 오늘 헛소리, 개소리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세다. 불시시라고 하는 이게 개소리의 철학이 있어요. 그 전형적인 그 방식이고 지금 또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특권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감히 그러니까 나 검사 윤석열,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을 지휘를 하는데 어디 경찰이 나를 조사해? 왜냐하면 요구가 경찰 말고 검사한테 수사받겠다. 했어요. 또 그거는 받았어요. 그리고 또 들어갈 때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온 국민이 피해자예요.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전직 대통령이 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쨌든 사과를 하든지 뭐 유감 표명이라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온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들어가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국민이 안중에 없다고 느낌이죠. 봐야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심도 없고 이건 그냥 나는 아직도 제왕 윤석열 그거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자들. 그날도 제가 현장에 오전 7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인원들이 한 덜어 와 있었어요. 그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전에 엄청나게 많았던 것에 비교하면 글쎄요 한 3, 40명, 그러니까 뭐 100명 안 돼요. 도로가에 보니까 이게 띄엄띄엄 없어요. 정도. 사람이 거의 없고
그거 말고 이제 고검과 그 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이의 통로에도 이제 집회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올라올 때 자기 차량 문을 내려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래요. 그게 유일해요. 그리고 올라와서 바로 그냥 기자들 질문 싹 다 무시하고 가버렸는데 이 사람의 안중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정치 투쟁을 해줘야 그래야 본인이 살아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른바 내란을 획책하려고 하는 거죠. 내란 선동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숨구멍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분들도 딱한 게 이제 제가 기자니까 저한테 막 물어요. 뭐 대통령님 점심은 잘 드셨을까요? 우리 대통령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닌데 뭐 비도 오는데 비 오는데 맞고 계시는 건 선생님들이고 안에 들어가서 비 맞을 일 없습니다. 거기는 에어컨도 나올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너무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 그걸 걱정하고 진심으로 이런 분들도 있더라. 전체적인 진행 상황들은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요. 계속해서 뭐 출석 시간 가지고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뭐 특권 의식인지 아니면 자신이 아직도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표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앞서도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관계를 다르게 호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박총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윤석열 체포를 진행할 때 현장에 갔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그 가해자에게 나는 이 수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거죠. 김성훈 차장 영장 집행에는 갔었지만 윤석열 당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는 현장에 없었던 것이고 이거는 일단 앞뒤가 안 맞고 사실관계가 안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윤석열 측에서 하루 전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빌드업을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쪽에서 이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 변호인단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 지금의 특검법은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 변호인들이 또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일부 정치인들이 뭐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뭔가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변협의 그 변호인들 징계 요청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이런 상황을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법불하기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 본인의 망상적 세계관에서 아직도 대통령 놀이를 하는 이유는 저는 진짜 그 사람이라면 진짜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엄이 성공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엄 해제부터 모든 게 그 이후의 과정은 모두 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어떤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다 이런 세계관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속해서 뭐 연료라고 할까요? 먹잇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에너지가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계속 공급을 하고 기름을 붓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아마 그런 이 궤변으로 계속 일관하면 일관할수록 되치기를 계속 당할 거다. 특검에 봐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불법 체포하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불법을 저지른 건 그때 당시에 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이나 공수처가 아니라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서 정당한 영장을 막아선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무리 뭔가 압박을 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되치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 뭔가 이 언론 플레이에 뭔가 제약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변호인단을 제재를 한다는 게 그런 전례도 별로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잘못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 윤 전 대통령 쪽의 그 이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도하잖아요. 막무가내로 우기고 그러면 계속 우기다 보면 또 그런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듣다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선을 긋고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 그렇죠. 취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이 특검 수사 내용은 지금 특검이 그 특검보가 박정 특검보가 나와서 브리핑을 수시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무언가를 주장했을 때 그것이 사실관계다 아니다 혹은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를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또 특검의 대처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외환 관련된 혐의로도 수사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린 바가 있었고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현직 군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추락했다. 그것을 북한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한 적이 있었죠. 그 보도를 보면서 VIP와 김영현 당시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저는 어제 보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죠. 이거 진짜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군사 반란을 획책한 것까지 포함하면 사형 이외에 다른 처벌은 없다라는 이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 떠나서 사실 작년에 이제 그 평양에 무인기가 발각이 되면서 북한 당국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 성명을 내고 방송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발로 간주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국회, 법사위, 국방위 전부 다 국방 그 현역 그 장군들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김용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관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죠. 사실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무인기 우리나라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변명으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박치며 좋아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드디어 갔어. 그리고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그 현역 장교의 그 관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드작사 내부에서 이게 뭐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명령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10월에 3번, 예. 11월에 1번 뭐 이렇게 통칭하면은 5번 정도의 이제 평양에 무인기가 갔던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무인기도 보내고 오물풍선도 보내고 NLL에서 아파치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오물풍선이 보낸 건 북에서 보냈지만 거기에 대한 그렇죠. 원점 타격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낸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오물풍선을 대응이 보내고 있었던 그렇죠.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전쟁을 북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전쟁을 유도하고 그걸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획책했었다라는 시나리오가 사실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 특검 수사 또 진행되는 내용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해서 이제 군 내부의 이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에 적극 동참했던 인물들 중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등 그 군검찰에서 추가 기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방금 나온 속보는 구속이 됐다라는 속보가 또 나와서 이것도 전해드리고